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식초물에 양배추를 담그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양배추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SNS나 유튜브에서 양배추를 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양배추의 핵심 영양소를 모두 버리는 셈이 됩니다.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U는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는데요. 특히 식초물에서는 그 용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답니다. 이는 마치 비싼 보약을 물에 풀어서 그 물만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농약 잔류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도한 걱정이에요. 양배추는 재배 특성상 수확 100일 전후로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결구라고 하는, 즉 양배추 잎이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양배추의 80%는 사실 우리가 먹지 않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섭취하는 건 20% 정도의 결국 부분뿐인데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는 햇빛을 직접 받지 않고 자란다는 점입니다. 벌레들도 이 단단한 결국 부분까지는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약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양배추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겉잎 두세 장만 떼어내고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만 헹구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영양소 손실 없이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양배추를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좋은 양배추를 고르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게가 묵직하고 크기가 달걀만한 것을 고르세요. 겉잎은 선명한 초록색이며 생기가 있어야 하고 잎과 잎 사이가 촘촘해야 합니다. 결구가 단단하고 둥근 것이 좋은 양배추의 특징이에요.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C도 레몬의 2배나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양배추는 이른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으로 불립니다. 100끼당 겨우 25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니 다이어트 식단에 꼭 추가하시면 좋겠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양배추의 효과를 최대한 보는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증기로 살짝 쪄서 잘게 썰어 드시는 건데요. 이때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게 씹을수록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소화도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양배추를 겨자와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겨자에 들어있는 특정 효소가 양배추의 항암 성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입증되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음식이 그렇듯 양배추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체질이신 분들은 오히려 소화 불량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익혀서 소량만 섭취하셔야 해요. 특히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전 용해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배추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 유지인데요. 먼저 심지를 제거하고 키친타올로 잘 감싸주세요. 그 다음 랩으로 한번 씌우고 다시 지퍼백에 넣어 이중으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는 충분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먹다 남은 양배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채 썰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시면 좋아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면 2개월까지도 보관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신선할 때 바로 섭취하는 거겠죠? 양배추의 활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샐러드용으로는 얇게 썰어서 식초와 올리브오일로 가볍게 무치시면 되고 쌈용으로는 큰 잎을 통째로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볶음용으로는 굵게 썰어서 살짝 볶아 드시면 되고 절임용으로는 소금물에 절였다가 씻어서 사용하시면 되죠. 자주 받는 질문들도 잠깐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00에서 300 정도가 적당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연령대에 따라 섭취량은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배추로 만드는 특별한 건강식 레시피를 준비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양배추 활용법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양배추의 영양, 효능, 보관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